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46살 여성입니다. 종종 썰TV 사연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런 집안이 있을까? 정말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아무리 별의별 인간이 많다지만 크게 겪어본 적 없어서 저와 상관없다 여겼습니다. 그러다 동서를 통해 정말 세상에는 상정 못할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드라마나 다른 미디어에나 있을 법한 일을 겪고 시원한 복수까지 날렸습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통해 동서가 제게 한 짓을 낱낱이 고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을 낳았죠. 당시 남편에게는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려 남편과 8살 차이 나는 누뚱이 겸 동생이었는데 시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이 부모 노릇까지 같이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시동생을 아들로 생각하며 뒷바라지했습니다. 도련님, 지금 학교 가요? 아이고, 잠시만 기다려요. 제가 금방 도시락 챙겨줄게요. 아니에요, 형수님. 저 그냥 사 먹어도 돼요. 저번에 용돈 주신 거 아직 남았어요. 아이, 사 먹기는 돈 아낀다고 굶을 거면서 미리 준비해놔서 통에 넣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정말 괜찮은데. 저는 급히 나가려는 시동생을 붙잡아 놓고 주방에서 급히 도시락을 챙겨 나왔습니다. 이거 챙겨가요. 어제보다 일찍 나가네. 내일도 이 시간에 나가요? 그럼 내일은 도시락 더 일찍 챙겨 놓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히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머, 도련님. 우리 가족 아니에요? 가족끼리 귀찮을 게 뭐 있다고. 아침에 도련님 형 밥 챙기고 애들 밥 챙기는데 당연히 도련님 밥 챙겨야죠. 매번 나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일찍 나갈 필요 없어요. 가족은 서로 의지해야 하는 건데 도련님 자꾸 미안해하면 나 정말 서운해요. 죄송해요. 저는 형수님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나 생각해주는 거라면 미안해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줘요. 어릴 때부터 뒷바라지해서 그런가 도련님이 꼭 내 아들 같아요. 그만큼 내 자식처럼 챙겨주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련님도 그냥 누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알았죠?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도련님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결혼은 20대 중반에 했지만 남편과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 도련님을 봐온 세월이 더 길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린 남동생을 제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챙겨줬어요. 자식을 낳은 후에도 내 큰아들처럼 여기며 뒷바라지 했죠. 그래서 그런가 도련님은 그런 제게 항상 죄송스러워 했습니다. 본인이 괜스레 짐이 되어 우리 가족을 불편하게 한다 생각하더라고요. 전혀 그럴 게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더 마음에 쓰였습니다. 시동생은 마치 제게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시동생이 겉돌 때면 더욱 끌어당겨 사랑을 주었고 챙겨주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시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형수님, 이거 받으세요. 어머, 이거 뭐예요? 저 오늘 첫 월급 탔거든요. 원래 첫 월급 타면 내복 사는 거라던데 형수님한테는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저번에 예쁜 스카프 하나 갖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정말 나 주려고 산 거예요? 이거 비싸 보이던데 무리한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선물까지 사오고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당연히 받으셔야 되죠. 형수님이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꼭 엄마처럼. 도련님,
그동안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정이 뭔지 모르고 컸거든요. 그런데 형수님 덕분에 알게 됐어요. 어쩌면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이란 거구나 하고. 저는 학교에서 엄마 모시고 오라는 소리가 제일 싫었거든요. 그런데 형수님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언제나 든든하게 엄마처럼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그동안 엄마처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앞가림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사드릴게요. 마음만 받을게요. 얼른 돈 모아서 장가 가야죠. 저 어머니한테 숙제 검사 맡아야 해요. 결혼할 때 어머니께 약속했거든요. 내 아들처럼 키워서 좋은 아가씨랑 결혼시키겠다고. 어엿한 직장인 된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처돌고 받은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하네. 내 뒷바라지가 서툴고 부족했을 텐데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나저나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메고 다닌대 그래? 개의치 말고 막 메고 다니세요. 제가 또 사드릴게요. 어찌 보면 시동생하고 각별하게 지내는 며느리도 많이 없을 겁니다. 아니, 참으로 드물겠죠? 시동생을 친동생처럼 키운 마음이 어느새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시동생은 저한테 큰아들과 진배 없습니다. 시동생 역시 저를 엄마처럼 생각했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이가 아닌 서로에게 각별한 사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시동생은 지금의 동서와 결혼했어요. 시동생 결혼하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혼주석에 저와 남편이 대신 앉아 있었는데 늠름하게 서 있는 시동생을 보니까 주책맞게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아이, 이 사람아, 그만 좀 울어. 좋은 날 왜 이렇게 울고 그래? 몰라. 안 그러고 싶은데 도련님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떡해. 언제 저렇게 커서 장가가나 싶고 기분이 이상하네. 마치 내 아들이 장가가는 기분이야. 시동생 결혼하는 날 마치 친엄마인 양 울어본 사람 있을까요? 아직도 참 주책맞다 싶은데 저는 도련님이 결혼하는 날 한 바가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단상 위에 서 있는 도련님을 보면서 많은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기특하면서도 뭔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솟구쳤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화장이고 뭐고 다 난리 난 기억이 나요. 아무튼 저는 도련님을 정말 마음으로 낳았나 봅니다. 도련님 역시 펑펑 우는 저를 보고 눈물 글썽이는 모습을 숨기지 못했어요. 멋있고 바르게 잘 커준 도련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결혼했고 우리 부부의 품에서 온전하게 독립하게 되었죠. 당신 요즘 왜 그래? 설마 혁진이 없어서 그래? 아니 뭐 이상하게 허하네. 당신은 안 그래? 내내 눈에 보이다 안 보이니까 이상하게 허해. 할 게 뭐 있어? 결혼해서 독립했으니 당연한 거지. 영영 못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이상하네. 내가 진짜 우리 도련님 친아들처럼 생각했나 봐. 밥을 잘 챙겨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궁금하고 걱정되네. 아이고 이 사람아. 누가 보면 먼 타지에 나가서 일하는 줄 알겠다. 재수 씨가 알아서 챙겨줄 텐데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해. 하긴 동서가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겠어. 그래도 우리 도련님 내가 해준 밥 잘 먹었는데 동서가 해준 밥 입맛에 맞으려나 몰라? 언제 한번 반찬이나 챙겨줘야 되겠네. 내버려둬. 힘들게 또 장 봐서 만들지 말고 알아서 하게 그냥 둬. 그리고 호칭부터 바꿔. 도련님이 뭐야? 이제는 서방님이지.
에이, 하도 도련님 해서 입에 뱉나 봐. 서방님이란 말이 잘 안 붙네. 진짜 정이란 게 무서운 거란 걸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아들처럼 키운 도련님이 장가 가서 따로 살게 되니 이런저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허하더라고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잖아요. 도련님의 빈자리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도련님 얼굴도 볼 겸 반찬을 바리바리 챙겨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그 순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자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아직 신혼이고 이 집 대출금도 계속 갚아나가야 한다고. 뭐라도 해봐야지 순순히 알겠다고 하고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직서를 낸 건데? 맞벌이라도 자기가 이 집 가장이야. 졸지에 백수된 남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니? 나 죽어도 자기 혼자 못 먹여 살려. 회사 잘렸다고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해. 내가 말했잖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가는 분위기야. 내가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뭐라도 해봤어야지. 어떻게든 자리를 지켰어야 할 거 아니야. 왜 하필 자기인데? 아직 젊고 창창한 사람을 이렇게 쉽게 잘라버리는 게 어디 있어? 일이 이렇게 된 건 나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이미 벌어진 걸 감정 쏟고 속상해봤자 달라질 게 뭐 있어?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설마 자기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아, 몰라. 직장 구워가서 말해. 나 자기 집에서 놀고 먹는 꼴 오래 못 봐줘.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얼른 알아보고 이력서 넣어야지. 당장 이번 달 생활비는 어쩌라고. 집안에서 동서와 서방님의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더군요. 대강 들어보니 서방님이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린 것 같았어요. 애써 반찬이며 뭐며 바리바리 싸웠는데 도저히 전해줄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는 숨죽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혼자 끙끙거리다가 며칠 후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뭐? 혁진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아니 언제?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때 찾아갔을 때 그런 대화 나눴으니까 그때쯤일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 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젊은 애를 다 내보내고. 당신한테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스럽더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괜히 말해봤자 속만 상하니까. 그런데 좀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왜 잘렸는지, 일은 구했는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야. 그냥 내가 확 전해서 물어볼까 싶다가도 괜히 서방님 마음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겠더라.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한번 만나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동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치는데 서방님 속 많이 상했을 것 같더라고. 걱정되는 마음은 한가득이었지만 차마 제가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죽어 있는 서방님을 볼 자신도 없었고 괜히 서방님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남편을 부추기기만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서방님을 따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제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서방님 잘 만나고 온 거야? 뭐래? 요즘 어떻대? 일자리는 구했대? 아유, 뭐가 이렇게 궁금해. 하나씩 좀 물어봐. 당연히 궁금하지. 어서 말해봐. 일자리는 구한 거야? 아직 구하는 중이래. 여러 군데 이력서 넣었는데 좀처럼 연락이 잘 안 오는 모양이야. 그럼 어떡해. 일자리 못 구하고 집에서 노는 거야? 동서 성격상 뭐라 난리칠 게 뻔한데 걱정이네. 요즘 취직 잘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가 동생 나름대로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생각? 사업을 하면 어떨까 구상하는 것 같더라고. 뭐 사업? 남편에게 들은 서방님의 소식은 개운치 않았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처럼 연락이 오는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단박에 무슨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냐고 물었습니다. 사업할 때 무일푼으로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퇴직금이랑 대출 조금 받아서 진행할까 생각 중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대출 받아서 샀는데 대출을 뭘 또 받아? 동서가 퍽이나 그러라고 하겠어? 모아야 할 판에 나갈 돈 만들면 좋아하겠냐고. 그럼 어떡해? 들어갈 곳 마땅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당신처럼 걱정스러운 건 매한가지야. 그런데 그래도 동생을 믿어. 당신도 잘 알잖아. 그 녀석이 나랑 달리 머리가 비상한 거. 그건 그렇지만 사업 함부로 했다가 망하는 경우 여러 봤는데. 아들처럼 키운 시동생이라 그런가. 사업한다는 소리에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잘못되어 망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는 고민 끝에 시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번에 못 챙겨준 반찬도 챙겨줄 겸 사업만은 안 된다고 말리기 위해서요. 초인종을 누르자 초췌한 몰골의 서방님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형수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서방님 보고 싶어서 왔죠. 얼굴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참, 서방님 좋아하는 반찬 좀 챙겨왔어요. 아유, 무겁게 미리 연락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괜찮아요. 이거 뭐 얼마나 무겁다고. 그나저나 동서는요? 집에 없어요? 아, 네. 친정 갔어요. 서방님의 말을 듣고 집을 쓱 둘러보는데 딱 봐도 남자 혼자 지내는 호라비 같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서 성격상 관리를 안 하지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의아스럽더라고요. 대충 눈치를 보니 서방님 집에서 놀고 있다고 꼴 보기 싫어서 친정집으로 간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걸려있는 옷과 수건 그리고 컵라면으로 쌓여있는 주방. 저는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 세탁기에 넣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형수님, 그냥 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이, 됐어요. 내가 해요. 이런 건 내가 해도 되니까 사방님은 밥이나 먹어요. 아니, 좀 제대로 챙겨 먹지. 이게 뭐예요? 아, 그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서방님이 뭐 잘리고 싶어서 잘렸냐고요.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가지고 정말 너무하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구만. 제 남편 내팽개치고 친정으로 내뺄 수 있냐 이거예요. 동서 간 지 얼마나 됐어요? 딱 보니까 한참 된 것 같은데 사모님 그동안 계속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속상해서. 우리 집으로 오지 그랬어요. 뭐하러 라면을 먹고 있어. 처음에는 티내지 말고 반찬 챙겨준다는 핑계로 사업 말리고 다른 길이 있을 거라면 응원해줘야겠다 싶었는데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속상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니 저도 모르게 울컥 화가 올라왔어요. 시동생은 그런 제 모습에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짠하면서 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둘러 치운 뒤 밥을 차렸습니다. 챙겨온 반찬에 국만 끓여서 뚝딱 차렸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머뭇거리더군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시동생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먹어요, 얼른.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나지. 네, 형수님.
동서는 언제 온대요? 계속 이렇게 친정에서 지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 당분간 친정에 있겠다고 하고 나간 거라. 이력서는 계속 넣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마땅한 곳이 없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못 구해서 난리라잖아요. 서방님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아요. 그냥 천천히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괜히 서두르다가 넘어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조급한 마음에 이상한 곳에 들어가지 말란 소리예요. 그런데 그 애한테 들어보니까 서방님 사업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정말 할 건 아니죠? 일자리 안 구해주는 것도 걱정이지만 나는 사업한다는 소리 듣고 더 놀랐어요, 서방님. 서방님, 사업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괜히 잘못해서 빚더미에 앉아 고생하는 사람들 여러 봤다니까요? 네, 그렇기는 하죠.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 지금보다 더 최악으로 변하겠죠. 하지만 형수님, 저 아무 생각 없이 사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고민했고 괜찮은 아이템 있어서 시도해본다고 한 거지. 그냥 도전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마땅히 생각해둔 게 있다는 소리예요? 제 물음에 시동생은 반짝거리는 눈동자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한껏 들떠서요. 그러면서 예시로 볼 만한 자료까지 뒤적이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얼핏 시동생의 방을 봤는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고 알겠더군요. 많이 알아보고 공부했다는 것을요. 하기야 남편 말처럼 시동생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뭐 하나 파고드는 집요함도 있으므로 본인이 구상한 대로 잘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계속 고민했어요. 취직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 사업을 하려고 할 텐데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요. 여보,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서방님을 도와줘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언제는 사업하는 거 반대한다고 난리 쳐놓고? 그랬지. 그런데 어떻게 계속 취업 안 하면 서방님 사업한다고 할 거 아니야. 오늘 반찬 챙겨줄 겸 집에 갔다 왔는데 사업 구상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 당신 말대로 서방님 추진력이랑 지구력 하나는 끝내줬잖아. 자신이 좋아하는 거라면 대단한 집중력으로 파고드는 거 우리가 잘 아니까.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일자리 구해주지 않는 거 보면 사업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쓴맛 보는 게 낫지. 해보지도 않고 신세 한탄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뭘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자는 소리야? 설마 사업자금 보태주겠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돈이 어딨어? 왜 없어? 엄마한테 물려받은 집 있잖아. 뭐? 당신 지금 장모님 집 팔아서 사업자금 마련해 주겠다는 거야?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살던 집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데 그 집 팔아서 시동생 사업자금으로 도와줘야겠다 결심이 섰어요. 물론 쉽게 결정 내린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생각해보고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봤어요. 그런데도 시동생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안 도와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도와주는 게 낫겠다 싶다는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후 그 집을 처분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게 그저 고맙다는 말뿐이었고 혹시라도 사업이 망해서 도와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으니 시동생을 도와주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집을 처분했고 그 돈을 시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 시동생은 연신 거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뒤에서 시동생을 응원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시동생의 사업은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보란 듯이 잘 살게 되었어요. 동서,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서방님 일하는 거 도와주고 있다면서? 네. 아무래도 제가 도와주면 일손 덜고 좋잖아요. 할 일 없이 집에서 놀면 뭐해요? 남편 도와주는 게 훨씬 낫죠. 동서도 피곤할 텐데 대단하네. 아무쪼록 열심히 사는 모습 참 보기 좋아. 서방님 사업 잘 되고 있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축하해요, 서방님. 이게 다 형수님 덕분이죠. 형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걸요. 아,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형수님하고 어울릴 만한 가방 하나 사왔어요. 제가 안목이 없어서 아내가 골라줬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이, 그냥 오지 가방은 뭐하러. 세상에, 이거 명품 아니에요? 이렇게 비싼 걸 사오면 어떡해. 아까워서 어떻게 메고 다니라고. 또 그러신다. 편하게 메고 다니세요. 앞으로 이런 가방 수도 없이 많이 사드릴게요. 저 그 정도 능력 돼요. 정말 잘 된 일입니다. 서방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였어요. 계속 승승장구하는 시동생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늘 안 좋은 일도 따르는 법이죠. 이때부터 동서의 행동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서방님이 돈을 잘 버니까 돈 무서운 줄 모른다고. 동서는 허구한 날 쓰느라 바쁜 사람이 되었어요. 네일 관리는 기본이고 피부 관리에 명품 쇼핑에 아주 돈 많은 여자들이 하는 짓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반면에 서방님은 해픈 씀씀이의 동서를 감당하느라 더 죽어라 일했고요.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좋게 이야기하려는데 동서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그간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형님, 지금 저 훈계하세요? 아니, 내 남편이 번 돈으로 사치 좀 부리는 게 뭐 큰 잘못이라고 이러세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뭐? 아니, 동서, 지금 그 태도가 뭐야? 나는 서방님 걱정돼요 그러는 거잖아. 사람이 적당이라는 게 있어야지. 네네. 아주 누가 보면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시부모 없어서 시어머니 잔소리는 안 듣고 살겠다 싶었는데 이게 뭐야. 어디서 시어머니 행사려고 들어. 짜증나게. 동서,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왜 이렇게 막 나가 사람이? 그만 좀 훈계해요. 진짜 못 들어주겠네.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말 섞고 형님 대접도 해줬다고 사람이 우습게 보이나 본데 천만에. 형님은 나랑 레벨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형님은 싸구려 티셔츠 입고 다 낡은 집에서 살지만 난 모든 게 명품이에요. 차도 그렇고 사는 집도 그렇고. 고급지고 우아한 내가 형님 형님 하면서 말 들어주니까 쉽게 생각하나 본데 앞으로는 훈계들 같은 거 할 생각 말아요. 본인이 무슨 진짜 시어머니인 줄 아나.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전화로 좋게 좋게 이야기하려는데 돌아온 동서의 당돌한 대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는 그냥 전화를 휙 끊어버렸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동서 왜 이러냐면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도 안 된다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에이, 재수 씨가 당신한테 어떻게 그래? 당신 꿈꾼 거 아니야?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매번 가방이고 옷이고 선물에다 바치고 건강식품까지 꼬박꼬박 챙겨주잖아. 그런 동서가 어디 있다고? 아니야. 내가 노망난 것도 아니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못할 것 같아? 나 정말 나한테 막 그렇게 막 말했다니까? 남편이 제 말을 도저히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스러워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동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서방님도 함께 있더군요. 어,
마침 서방님도 있었네요. 글쎄 어제 동서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네?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형수님한테 뭐 실수했어요? 아니, 나한테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래요. 레벨이 틀리다면서 본인은 고급지고 난 후지니까 훈계질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동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동서한테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해도 너무하니까 한 말이잖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동서한테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제 말을 듣고 있던 서방님은 매우 놀라며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반응이 아주 혀를 찔렀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어머, 형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사실 제가 요즘 헤프게 돈을 쓴 건 사실이에요. 인정해요. 그래서 어제 형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없이 살다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어요. 남들이 하는 거 부러웠나 봐요. 저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고생하는 남편 나몰라라 하고 다녔네요. 형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따끔하게 야단쳐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통 뭐가 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혹시 아직 화가 덜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내고 싶으신 거라면 얼마든지 화내세요.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아주 연기자 뺨치더군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티를 팍팍 내면서 저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분명 전화통화로는 당돌함의 끝을 보였는데 말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던 저는 더 길길 날뛰었습니다. 동서, 지금 나랑 장난해? 어제 나한테 분명히 그랬잖아. 내가 서방님 생각해서 돈 좀 아껴 쓰면 안 되냐고. 고생하는 서방님 좀 챙겨달라고 좋게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처럼 훈계질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가 언제요? 형님, 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왜 없는 말을 주워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제가 괘씸하세요? 그래요. 형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죠. 남편을 워낙 아들처럼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남편 잘 돌보지 않았던 저를 미워하시는 거 당연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잠시 돈에 미쳤었나 봐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잘 못 챙겨줬지? 앞으로는 잘 챙겨줄게. 형님께도 약속드려요. 그러니 없는 말 지어내면서까지 혼내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화룡점점으로 눈물까지 흘리는 동서. 진짜 속이 뒤집어질 만큼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조 형수님,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그간 이 사람 하는 짓 보고 마음에 안 드셨죠? 저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괘씸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 사람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너무 신나서 그랬었나 봐요. 죄송해요, 형수님. 아니, 서방이까지 지금 내 말 안 믿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네. 나 없는 말 지어내지 않았어요. 동서가 정말 나한테 싸가지 없이 말했다니까요? 네, 형수님. 앞으로는 예에 갖춰서 말하라고 제가 단단히 일러놓을게요. 그만 노여움 푸세요. 서방님은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서를 괘씸하게 여겨서 화풀이 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기막혀하며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 역시 그렇게 동서가 얄밉냐며
왜 없는 말을 지어내냐고 한 소리 하는 겁니다. 동서의 기막힌 연기와 믿어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저 역시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 들은 건가? 꿈을 꾼 건가 싶어질 정도로요. 그런데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동서는 그 뒤로 더욱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서방님 앞에서는 저를 깍듯하게 모셨고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사실을 말했지만 동서의 기막힌 연기 덕에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까지 했지만 동서한테 걸리고 말았죠. 이거 뭐야? 형님, 설마 녹음해서 까발리려고요? 와, 우리 형님 머리 좀 썼네. 그런데 어떡해? 녹음하기 전에 나한테 딱 걸렸네? 형님, 형님은 나한테 짝도 안 돼.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아무리 용 써봐야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허튼 짓 할 생각 말고 얌전하게 내 말만 잘 들어요. 괜히 귀찮게 굴지 말고 알겠어요? 동서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돈 많다고 나 무시하면 안 되지. 누구 도움으로 잘 살게 됐는데. 아, 진짜 더럽게 생색 뿌리네. 아, 그래서 매달 돈 쥐어주잖아. 가방이고 뭐고 네 주제에 구경도 못할 명품들도 갖다 바치고. 우리가 뭐 나몰라라 했어? 절 챙겨주는데 왜 이렇게 생색 뿌려? 받아먹은 게 이미 얼만데. 너 한 번만 더 생색 뿌리면 앞으로도 국물 없을 줄 알아? 알겠어? 좋게 형님 대접해줄 때 처신 잘해요. 사람 짜증내게 하지 말고. 나이 어린 동서한테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때마다 제 자존감은 날로 밑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너무 억울해서 미쳐 돌아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더 썼습니다. 동서는 매우 의심이 많고 치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동서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녹음기를 사기로 마음먹었어요. 잘 찾아보니까 초소형 카메라도 있고 녹음기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고민하다가 녹음이 되는 목걸이를 구입했고 그걸 목에 착용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감쪽 같았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동서를 기다렸고 30분 후 동서와 서방님이 도착했습니다. 동서는 서둘러 저를 도와준다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나 녹음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죠? 녹음은 무슨, 그렇게 못 믿어오면 내 핸드폰 찾아봐. 거실 탁자에 올려뒀으니까. 동서는 고개를 돌려 거실을 쳐다봤고 탁자 위에 일부러 올려둔 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괜히 녹음한답시고 설치지 마요. 그래봤자 다들 안 믿을 거니까. 아씨, 내일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것까지 해야 해? 얼굴도 모르는 시부모 제사 음식을 내가 왜 만들어야 하냐고. 손 다 망가지게. 이런 건 형님이 해야지. 형님이 혼자 해도 충분하잖아. 돈도 못 버는 인간이 이런 거로 쓰임 있게 쓰이면 좋잖아. 안 그래요? 시부모는 하필 이때 죽어서 사람 귀찮게 하고 난리야. 동서, 말이 심하네.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부모님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형님 머리 나쁜 거 티내요? 내가 훈계질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나 자극하면 형님한테 득될 거 없어요. 우리 남편 믿고 계속 일어나 본데 꿈 깨라니까? 내 남편이에요. 형님 편 들어줄 것 같아? 동서는 거만하게 비웃으며 제게 일부러 간장을 엎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손으로 동서의 뺨을 내리쳤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갑작스런 소란에 모두 주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괜찮아? 형수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간 맞추다가 모르고 형님한테 간장을 쏟았어. 맞을 듯 했지 뭐. 뭐라고? 아니, 당신 대체 왜 이래? 간장 좀 쏟은 거 두고 사람을 때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툭하면 재수 씨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이제는 손찌검까지 해? 이건 아니지. 요즘 당신 정말 이상한 거 알아? 혹시 노망이라도 났어? 아니, 나 정신 멀쩡해. 그러니까 때렸지. 내가 간장 쏟았다고 때릴 사람이야? 이럴 줄 알고 다 녹음했어. 너 그동안 가증스러운 연기 펼치면서 잘도 날 갖고 놀았지? 이제 이중적인 네 민낯 모두가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차고 있던 목걸이를 풀어서 방에 있던 아들에게 건넸어요. 아들은 그 목걸이에서 작은 칩을 빼내더니 리더기에 꽂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동서와 제가 나눈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굳어버렸고 저는 그간의 억울함이 풀려서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난 뒤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서방님이 동서를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너 이리 와. 서방님은 동서의 머리채를 움켜잡더니 제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동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말했습니다. 지가 뭔데 형수님한테 그따위 막말을 짓거려. 너 그동안 정말 형수님한테 이딴 식으로 행동했어? 여보. 그 입 닥쳐. 변명하지 마.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마. 내가 미친놈이지. 형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의심 한번 해보는 거였는데 그래도 네가 내 아내니까 난 널 믿었어. 형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겠지. 네가 뭐 서운하게 해드렸겠지 싶어서 그냥 좋게 이해했다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형수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네가 들고 다니는 가방, 타는 차, 먹고 자는 집 그거 다 누가 만들어준 건데 형수님 아니었으면 너 꿈도 못 꿔. 이분 나한테 그냥 형수님 아니야. 내 엄마랑 진비 없는 사람이라고. 시동생을 친아들처럼 살뜰하게 챙기는 사람 너 본 적 있어? 어느 여자가 미쳤다고 남편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아들처럼 키우냐? 너라면 그럴 수 있겠어? 우리 형수님 그런 분이셔. 본인 자식이랑 날 똑같이 대하면서 마음으로 키워주셨다고. 나 취직 못해서 힘들어할 때 사업하라고 집까지 팔아서 보태주신 분이야. 고마워서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네가 뭔데 형수님한테 그딴 식으로 굴어? 더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서방님은 크게 분노하며 동서에게 달려들었고 남편이 가까스로 말렸어요. 그러자 서방님은 동서의 비싼 명품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더니 연신 짓밟았습니다. 처음 본 모습이었어요. 늘 순둥순둥하게 착한 모습만 봤는데 저렇게 눈 뒤집혀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놀라서 서방님을 말렸고 서방님은 그런 제게 무릎 꿇으며 통곡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더 귀 기울였어야 했는데 진짜 믿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 역시 잘한 거 하나 없어요. 형수님이 진짜 억울하다고 할 때 민감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일이 바쁘단 핑계로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 믿어드리지 못한 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랑 저 다를 게 없네요. 저 역시 형수님한테 큰 상처를 드렸어요. 서방님 잘못 아니에요. 잘못한 건 동서인데 서방님이 왜 무릎을 꿇어요? 나 서방님한테 서운하게 느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어쨌거나 모든 오해가 다 풀렸잖아요. 이게 다 제가 몰라서 벌어질 일이에요. 진작 믿었더라면 형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 텐데
더 무시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았을 거잖아요. 제가 잘못 맞아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서방님은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한 채 구슬피 울었고, 저는 그런 서방님을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이중적인 생활은 끝이 났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방님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동서를 쫓아냈고, 저를 대신해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청구했어요. 제가 녹음한 게 정신적 폭력으로 인정받아 동서는 제게 큰 돈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졸지의 부잣집 사모님에서 거주로 전락한 동서는 울고불고 잘못했다며 난리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죠. 그러게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번 기회로 겸손이 뭔지 동서가 톡톡히 배웠으면 좋겠네요. 서방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많이 번 돈으로 우리 부부 여행도 보내주고 좋은 거 예쁜 거 있으면 다 사서 제게 주고 있어요. 돈 그만 쓰라고 말려도 뭐든 다 해주고 싶다면서 과하도록 효도하고 있네요. 이런 서방님이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